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10월 10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한글날 휴일이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하루 쉬었고요. 또 마냥 쉬는 날 휴일로만 이해하지 않으시고 또 그날의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하루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장이 열렸으니까 목요일 순서 힘차게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장 1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간략하게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한 2.26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200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괜히 기분은 좋네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이게 순매수 물량이 좀 많이 줄었죠. 613억. 일단은 순매수이긴 합니다만 그 강도는 현저하게 좀 줄어든 양상이고요. 개인이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 부분 달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1300억 가까이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이고요. 530선 거의 언저리까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매수세 강도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39억 원이고요. 개인은 역시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2.2원이 올라서 1075.9원이라는군요. 네, 미국에서 들려온 이런저런 악재와 호재가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 연준 의장에 대한 그런 지명에 대한 그런 호재로서의 작용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셧다운이라든가 이것이 디폴트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악재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약간 섞다 보면 이게 좀 중립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강보합, 약보합 이런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 서 우리 전문가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마신 정재훈 팀 멘토와 함께 황금마디를 찾아라 코너에서 이런 시장 상황에 맞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탑픽주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왼쪽에 계시다 오늘 오른쪽에 와 계시니까 좌청룡 우백호 괜히 오늘 더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별반 좀 다른 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이제 다소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600억 이상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일 수는 30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꾸준한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 매도가 서서히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에 대한 이 슬림화 과정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의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악재와 호재가 일단 현재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거리라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의 부분들은 악재거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호재가 갖추어져 있는 중국 관련 섹터들, 즉 소위 말해서 굴뚝주라고 좀 얘기들을 하죠. 조선 섹터라든가 기계, 철강 이런 쪽 섹터들, 자동차 이런 쪽 섹터들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 관점을 보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양봉에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많이 올라가봐야 2050포인트 그리고 또 많이 빠져야 1960포인트에서 50포인트대 중반권역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하단 다 30에서 40포인트 정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손실과 수익이 다 똑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면 조금 더 싸게 사는, 즉 양봉시보다는 음봉 조정시에 매수를 해보는 그런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특징주를 이제 매수해야 할지 또 매도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의 특기죠. 이 마디 매매 법의 그 비법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과 또 그에 대한 결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 매매법으로 통해본 오늘장 특징주들에 대한 평가 어떨까요? 자, 우선 네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대형 섹터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약 1조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4분기에 대한 업황 개선 속도가 점차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의 강한 베팅이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내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바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숨고르기, 즉 횡보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 섹터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재차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33,400원대 이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다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포인트로 보되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단 내일이나 모레 주 후반권역에서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을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들은 큰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공략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리스크 관리 자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1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에 대한 의견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나머지 네 종목을 꼽아오셨는데 한 종목 한 종목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제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금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여전히 3분기에 대한 흐름들, 자동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주춤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체 4분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완성차 쪽을 좀 보게 된다면 기아차와 현대차 두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큰 폭의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보다는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정폭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자동차 속 섹터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완성차 섹터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부품 섹터들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베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기성 흐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장기성의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 트렌드는 그대로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붙여지는 그런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해볼 수 있다. 즉 눌림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3천억, 4천억 이상씩 현물을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현재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 들어봤고요. 다음 또 특징 종목들 두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가요? 세 번째 종목은 메일 유혹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내수 섹터죠.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시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호재성이다라고 했다는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 개선입니다. 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매일 유력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57,000원권역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흐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44,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이 121선이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 자리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잠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했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 일단 살짝 눌러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류 업들을 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자동차 쪽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주 부분들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 섹터에서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느 정도 이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 단기 차익성 매도가 나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마디를 채우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량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9,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익률 369% 가운데 또 도전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오늘은 몇 퍼센트의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늘은 6%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자동차 쪽과 조선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완성차 섹터와 대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 부품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보다는 이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수급적인 흐름들만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점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왔었죠.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11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조정을 받는 흐름들 속에서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짧은 단봉으로 양봉의 좀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건 하락을 일단 멈추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좀 중요한 그런 날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6,260원대에서부터 6,150원 정도 때까지죠. 11선 부근입니다. 현재가부터 6,15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면 손절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락은 이제 멈추고 좀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 상신 브레이크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이었고요. 목표가는 6% 수익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 지난 추천받았던 종목 가운데 현대미포조선, 저 역시 조선업종 가운데 가장 좋은 회사로 꼽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자, 안타깝게도 이 매수가에는 미도달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이 일단 요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매수가를 좀 제안을 해드렸던 게 15만 2천원에서 15만 4천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들까지는 아마도 내려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따라붙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제가 가격대를 제시해드린 그 가격대까지를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일단 이 가격대가 오면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제시한 가격이 온다면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 섹터 주도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의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가 또 여러분께 이런 분석을 드리는 것은 본인만의 독특한 마디 투자 비법을 밑바탕에 깔고 그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이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께서는 샘플러스 저희 무료 방송을 활용을 하시면 편안하게 또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마신 정재훈 멘토의 수익률이 27%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요. 자, 또 그 못지않은 실력자입니다. 선물왕조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 시장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들어왔는데 앞에 이거래일이 좀 빠졌죠. 개천절하고 이제 한글날, 특히나 이제 한글날이 시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싸움이 그전 공격적으로 좀 붙어줄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대비해선 조용한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 지금 현재 2포인트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선물지수는 이제 1포인트 정도인데요. 선물지수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유가증권 시장과의 키높이상 다시 들어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옆으로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이시는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의 금융투자와 투신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와 반해서 외국인들이 현재 8천억 규모입니다. 자, 신규적으로 미결제가 증감되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은 기존의 매수 포지션 자체의 일부 청산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또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쇼타임이 이제는 좀 시작될 템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 쪽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콜옵션 쪽에서의 개인들이 오후장에서의 상방 배팅이 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역시 양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것을 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상 급속도로 풀고 있는 포지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풋옵션의 포지션을 풀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봐서는 전체적으로 종가상 좀 밑으로 내려가서 끝날 수 있는 이벤트가 좀 하나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풋옵션 쪽에서의 개인들이 37억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 12억 매도, 기관계만이 43억 매수. 그렇다면 누적 포지션을 합성해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여전히 같은 포지션 쪽으로 지금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누적 포지션의 매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기관계 쪽에서는 일부 매도 포지션을 일단 등가격 쪽으로는 일단은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옵션 시장 쪽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방으로 공격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은 개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관점에서 시장이 1시 25분경중에 단기 고점을 다시 한번 찍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가장 특징입니다. 자, 아침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를 잘 봐야 된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점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걸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비차익 잘 봐라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비차익 자체가 하루 종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분석치를 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베이시스가 0.7 아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비차익의 매도 압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이벤트가 하나가 걸릴 수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프로그램 자체 쪽에서 차익 쪽의 거래 역시도 매도 압박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 확대가 8천억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는 한 4,800억이 넘어가면서 동반 매도 압박에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신규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미결제가 합성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청산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일 대응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수급 쪽에서 이 부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규모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조를 샀던 확률의 데이터 통계를 놓고 보면 늘 그 반대쪽으로 시장이 좀 돌아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특징으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 과연 1조를 넘어갈 것인가? 지금 속도로는 1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만기 자체가 빨리 제대로 넘어가 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급반등 가능성도 좀 노려봐야 되는 위치 아닌가라고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관점에서 현물 투자자분들은 꽉 물고 있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저축셈에 이제 신호등을 좀 노출을 시켜드릴 건데요. 저는 이미 지금 현선물 모두 다 수익을 챙길 만큼 챙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신호등을 더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결론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고점이 많이 이탈이 되어 있는 상점인데요. 그래도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신호등의 모습입니다. 신호등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신호등의 녹색 등에 캔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전일 모습을 놓고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일 이미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저점을 확실히 잡았죠. 여기서 잡으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신호등에서 청산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 스위칭을 치게끔 유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 시그널 쪽에서 여기서 매도를 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한파동을 수익을 좀 냈습니다. 요 한파동을 좀 수익을 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호등에 있는 그대로를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신호등의 녹색 등 안에 바깥에 있던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왜 수익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냐면 신호등을 믿고 따르면 수익밖에 날 수 없는데요. 그 구조는 여기서 스위칭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목표치는 여기까지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위에 저항대가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시 매도 쪽으로 잡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의 로직과 그리고 지금의 황금 라인, 오늘 오후장의 황금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264.40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황금 라인 쪽에서 저항대를 맞으면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캔들 자체가 신호등을 확장해서 보면 녹색 신호등,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아야 되는 녹색 신호등과 아래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녹색 등을 완전히 올라타서 악셀레이터를 밟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도포로 일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의 신호등이 여러분들께는 없고 저희 주쌤의 알파 드라이빙에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배열과 역결의 가장 기본적인 역설을 해석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264.40에서 멀어져 있긴 하지만 1p 정도 멀어져 있지만 역시나 돌리기 전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매수는 잡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쇼타임산 시간이 짧긴 짧지만 순간적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호등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간다라면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자리는 263.90 자리에서 신호등의 녹색 등이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까지는 노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263.90대를 뚫어내지 못한다라면 오늘 종가까지는 절대로 매수를 보지 마시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쪽에 만기이다 보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면 외국인들이 현재 풋옵션 쪽에 하나의 포지션 자체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다 풀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기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 정도만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것이 지금부터 속도로 10분 내로 모든 포지션을 다 풀어버리게 되면 송구스럽지만 시장은 한 템포 확 부러질 수 있다. 그런데 그 확률은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시장에 대한 분석과 현물시장과 함께 연관된 그런 영향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발빠른 이슈 분석 등을 들어보는 증시 촉앤촉 시간입니다. 자, 오늘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좀 부진한 듯 했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제 코스피월드 2000선을 좀 넘나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시금 좀 활기가 돌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요. 자,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 약간의 강도가 좀 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증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든든한 뒷백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배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이제 펀더멘털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굉장히 현재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양호한 펀더멘털에 따른 이런 가치, 이런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시아 증시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좀 최근에 좋지가 않은데,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가 외국인 같은 경우가 거의 30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자금 자체가 단기적인 자금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그런 자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한 차례 눌렸다 갈 수는 있습니다. 1950선을 한번 위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의외로 또 현재 구간을 지지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왔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하고 갭 매우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올 초에 굉장한 랠리를 할 때도 한국 증시만 유독 오르지 못했었는데 그런 갭매우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 대외 악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걸 휘둘리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가 좀 추가로 2000선 딱 힘있게 딛고 그 한 단계 더 위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자, 이와 함께 또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서 살펴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차익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외인의 투자 자금이 지금 좀 유입되는 자금력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다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투신권에 대한 이런 매물 부담, 이런 매물이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박스권 공방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선물 매도에 대해서는 뭐 금일 옵션 만기니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지만 단기적인 그런 선물 매도보다는 선물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기적인 코스피 지수 2200선까지 연말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장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번 빼야 된다. 한번 눌렸다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올라갈 때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인해서 1910에서 20까지 한번 뺐다가 가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현재 가격에서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틀어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래도 투자하기 좋은 게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투자자들께 전략을 한 가지 팁을 좀 주신다면,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지금 환율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70 여기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자금이 순환매장이 좀 이어진다고 봤을 때 내수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통업종이라든지 뭐 하나투어, 여행업종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대비 조금 아웃퍼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감주, 방어주, 투트랙 전략이 여전히 맞다. 그래서 여전히 조선주도 화학주도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너무 대외적인 악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 종목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 종목이 판단을 했을 때 펀더멘털이 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익 실현이나 좀 물량을 줄이는 전략. 하지만 이 종목이 기업 펀더멘털이나 앞으로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바닥권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포트폴리오로 하나 편입시킬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 편입시키겠습니다. 이 네. 종목 제가 이 시간에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판교에 네오에이지 게임즈 인터넷 홀딩스가 지금 다 합쳐서 8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전부 모여서 근무를 할 텐데 역시 합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라고 컴투스가 합병을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부분들도 살아남기 위한 합병이 아니었나. 하지만 네오에이지 게임즈 영업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3분기 실적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분기별로 한 200 몇십억 정도 수익을 내는 게임 업종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PER 기준으로 한 5배, 6배밖에 되지가 않고 이 자순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1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게임 인구가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신의 한수 같은 경우도 헬로 히어로 같은 경우 일본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회사 게임온에 대한 이런 매출이 네오이지 게임즈의 매출로 좀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이런 게임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겨울방학 앞두고 신규 온라인 게임 출시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장르가 좀 다변화된다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또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기적인 관점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입가로는 오늘 종가로 좀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사실은 손절이 큰 의미는 없는 종목입니다. 고점 자체가 한 75,000원 정도 형성이 됐던 기업이고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은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중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게임즈 이정복 대표께서 벌써 여러 차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니만큼 그만큼 더 귀담아 들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의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숨은 1등주를 찾아보는 가치 투자 코너인데요. 김상균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100%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들로 이루어지는 실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먼저 열어서 살펴보죠. 네.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늦게 열리는 표인데 더욱더 값집니다. 네, 현금 비중이 15%로 현금 비중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종목들로 꽉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테스트, 한양 ENG는 여전히 25%, 20%의 비율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0%씩의 비중으로 4종목이 더 있습니다. 네, 총 6종목이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포트 수익률이 50%, 높습니다. 자, 어버 반도체가 84%로 이제 100%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효성이 3% 수익을 거두고 나머지 한양, 아이, 에로티베큐um 세 종목은 4에서 17%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또 위닉스가 40% 고수익을 올리면서 이 손실을 잘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어버브 반도체, 위닉스 등등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부터 먼저 순서대로 AS라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쭉 한번 살펴보죠. 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이다, 꾸준히 끌고 갈 것이다, 앞으로도 성장세에 눈여겨볼 수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어버브 반도체 다시 한번 3차 탐방을 다시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마찬가지로 어버브 반도체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이 대한 이슈가 몰면서 주가 자체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만약에 편입이 돼서 납품이 시작될 경우에는 내년 가이던스는 큰 업사이드로 나올 수 있다.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것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40%까지 충분히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백색가전, 이런 MCU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스마트폰의 칩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호랑이의 날개를 다는 격, 즉 어버브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성장성까지 가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지금 약 84% 정도의 수익이지만은 여전히 내년을 기약한다라면은 기존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다른 10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어버브 반도체도 100% 이상 세 자리 수익률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하게 올랐다고 해서 흔들리면서 매도를 결정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긴 호흡,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내재 가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10월 달입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을 이제는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어버브 반도체를 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000원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그때의 시장 상황, 수급, 제일 중요한 것은 어버브 반도체가 낼 수 있는 실적,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에어워시라는 그 실 모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에어워시라는 모델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대적인 에어워시 광고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10월 중순부터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모멘텀 부분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위닉스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조인성 제습기로 유명합니다. 제습기는 여름에 판매가 많이 됩니다. 겨울에는 에어워셔, 여름에는 제습기 두 가지의 모델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제는 위닉스를 계절적인 주로 보기보다는 B2C 기업 개인들에게 팔 수 있는 친숙한 소비재 이렇게 친숙한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벌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부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많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닉스가 그런 대표적인 중소업체 중에서 생활 필수 가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닉스도 1차적으로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닉스는 충분히 2만원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으로 위닉스가 2만원 이상까지 간다라면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온 다습한 날씨 환경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비가 이 정도만 와준다면 충분히 2만원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습기 보급률이 50% 이상이 돌파할 때까지는 충분히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닉스도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양ENG입니다. 한양ENG 다시 주가 자체가 상승할 뻔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항상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이미 중국 시안에 투자를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17라인, A3, SK하이닉스도 M2, 뭐 여러 가지 BOE라든지 차이나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전방 산업 업체들이 투자를 집행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투자가 집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한양ENG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양ENG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관 설비라든지 이런 투자를 클린룸 공사하기 위한 그 배관 설비 부분 CCS라고 해서 화학중앙양품 공급장치, 즉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배관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 장비까지 같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즉 반도체 투자 설비가 되거나 디스플레이 투자 설비가 되거나 둘 다 한양ENG에게는 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모듈, 뭐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봉지면 봉지 공정, 아몰레드면 아몰레드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정별로 세분화가 돼 있어도 어떤 부분이 수혜가 받을지 예측할 수 없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양ENG 같은 경우는 범용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투자가 집행되든지 간에 한양ENG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이라든지 이런 설비가 먼저 완공이 되고 나서 장비주가 납품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실적에서 제일 먼저 찍혀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한양ENG, 성도ENG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달입니다. 10월달부터는 3분기 실적이 이제 집계가 거의 끝나고 실적 승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횡보하는 구간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트에 편입하셨던 분들께서는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한양ENG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LOT 백큐입니다. LOT 백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양ENG와 비슷한 범용 진공 펌프입니다. 즉 장비인데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진공 장비 펌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LOT 백큐 같은 경우는 한양ENG와 다르게 4분기부터 실적이 잡힙니다. 배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투자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한양ENG와 성도ENG가 3분기에 실적이 먼저 찍히고 LOT 백큐이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장비 업체들 원희가 PPS 뭐 유명한 SNU 이런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장비의 수주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그의 실적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공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한 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매출은 수주 선박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 매출 연도별로 날짜별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치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OT 백큐ම් 3분기 이후에 4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LOT 백큐음은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테스트입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아이테스트는 테스트 장비 업체가 아닙니다. 장비 업체가 아니라 그 장비를 가지고 해당 그 반도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팅하는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10월 15일경으로 해서 테스나 아이테스트와 경쟁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테스트 업체가 이제 IPO를 해서 코스닥 시장에 다시 상장을 합니다. 그에 따라 아이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QA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에 의한 상승이라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QA 물량도 조금씩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이테스트도 3분기쯤에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테스트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효성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덜 반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족하면서 효성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더욱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이 아직 시장 자체 우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환율 자체가 약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졌지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길게 달렸습니다. 6종목 모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3개,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3개인데요. 그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포트 수익률이 50%에 달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에 대한 실력이 지금 아주 그냥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렇게 투자 비법에 대해서 또 배워봐야겠죠. 예, 전체적으로 저는 탐방을 많이 다니는 발로 뛰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발품을 팔아라.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0개 이상의 탐방을 갔다 왔고 지금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부산 창원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예, 바로 또 이제 부산 조선 기자재 장비들을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탐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탐방은 옵션, 주담 통화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조건 탐방을 가야지 고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기보다는 탐방보다는 우선은 상대적으로 주식 담당자 통화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그리고 나서 탐방,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장중에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주말 스터디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카페 문화라든지 주식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무료 같은 경우에 뭐 가치 투자 연구소라든지 현명한 투자자들 모임, 주자론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주에 한 번씩 무료로 스터디를 같이 진행하고 전업 투자자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박람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킨텍스를 갔다 왔습니다. 킨텍스 디스플레이전을 갔다 왔는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전자전을 갔다 왔습니다. 일반 이제 사용자라든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관련 이런 행사를 코엑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무료 행사를 또 발품을 팔고 가보는 것도 그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억 후보군에 편입될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는데요. 또 이 방송 이후에 창원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 업종들 살펴보러 내려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회사들을 보러 가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1억 후보군 어떤 기업인지 함께 들려주십시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블루콤이라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블루콤이라는 회사를 갔다 왔는데 매우 좋은 회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블루콤이라는 회사는 삼성의 리니어 모터를 납품하다가
애플의 리니어 모터를 납품하겠다는 소식이 터지면서 삼성과의 거래가 좀 중단이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은 블루콘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3분기에 가장 최대의 실적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런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LG전자의 OEM, ODM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OEM, ODM 같은 경우는 100% 이 블루콘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100% 만들었지만은 브랜드명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판매가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LG전자라는 브랜드명을 달고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나라든지 국내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네이버 지식쇼핑이라든지 현재 블루투스 헤드셋 1등에서 3등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유명 상품입니다. 그 부분에서 매출이 이미 3분기 때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 3분기 또한 호실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블루투스 부분에서 내년에까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경우는 B2C 기업으로 생각하시고 B2B 기업보다는 B2C 기업을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고밸류를 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루콘, 직접 현장을 탐방해서 발굴해낸 기업이라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직접 발품은 팔지 않으시더라도 차트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습득을 통해서라도 이 블루콘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